결혼 20년 차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3박 4일을 함께 보내게 된다면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20대 소녀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고백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화면 2번을 누르시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제가 54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결혼한 지 22년,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났고 남편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과 처지는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그런 저에게 친구가 산악회 가입을 제안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가입했어요. 첫 산행날 떨리는 마음으로 집결지에 나갔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30년 전 제 첫사랑 준호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순간의 충격을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 다만 관록이 더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저를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늙고 초라해졌는데도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예전 그 소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산행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와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른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도 저를 보며 무언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산 후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아세요? 결혼한 여자로서는 절대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이 마구 올라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혹시 정말로 예전 모습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화장도 다시 해보고 예쁜 옷도 골라 입어봤어요. 2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산행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매일매일이 설레고 초조했어요. 혹시 그가 안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반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어요. 2번째 산행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화장했어요. 산에 간다고 진한 화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죠. 등산복도 몸매가 드러나는 것으로 골라 입었고요. 거울을 보니 예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 미소에 또 한 번 심장이 쿵했어요. 이번엔 함께 걷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호는 저에게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저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제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후에도 가끔 저를 떠올렸다고, 만약 그때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산행에서 우리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하고 달콤했죠.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꼈거든요. 하산 후에 그가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2박 3일 장거리 산행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 저는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이 감정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의 눈빛에 넘어가서 참가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거짓말했어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말이에요. 22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거짓말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나쁜 여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옷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화장품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마치 20대 소녀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요즘 부쩍 예뻐졌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욱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그 여행날이 왔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화장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마도 설렘 때문이었겠죠. 남편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20대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저를 보더니 오늘 정말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산행 첫날, 우리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등반했지만 자연스럽게 둘이서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위험한 구간을 도와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떨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첫날 밤 산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별을 봤어요. 조용한 산속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로맨틱한지 아세요? 그때 그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30년 동안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혼한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나도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더욱 위험했어요.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줄 때, 제 어깨를 감싸줄 때마다 저는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둘째 날 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우리는 산장 밖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거의 30년 만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편으로는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셋째 날은 더욱 달콤하면서도 아픈 하루였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준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하루 종일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날 아침 하산하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이게 끝일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끝이어야 맞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여행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동안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이 났고 남편과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와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이상했어요. 22년 동안 성실한 아내였던 제가 이럴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들어갔어? 계속 생각이 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또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준호가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일상 속의 그는 왠지 어색했어요. 산에서의 그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한 건 준호 그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전의 추억과 그 순간의 설렘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깨달음은 결혼과 사랑의 차이였어요. 준호와의 시간은 분명 사랑이었어요. 가슴 뛰고 설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동반자였어요. 22년 동안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든든한 동반자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그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도 비슷한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웠다고 했어요. 50대가 되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서 고맙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좀 더 생기 있고 자신감 있어 보였달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경험이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는지 예전보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도 신청하고 제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그 설렘과 관심이
관심이 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렘을 따라가시겠어요? 아니면 현실을 택하시겠어요?